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은하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기 재우기가 으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천사 같은 모습과는 달리 몇 시간씩 잠들지 못하고 보채며 울면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는 육아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재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엄마가 재우지 못한다고 하면 의구심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엄마가 왜 아기를 못 재우지? 무슨 이유로 못 재우지? 라는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때가 되면 잘 잘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잘 잘 것이다. 라는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기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되고 또 이루셔야 되는데요. 수유라든가 이유식, 놀이라든가 배변과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유식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엄마가 만든 걸 먹지 않았을 경우에 배달 이유식을 먹여본다던가 시판 이유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라든가 별도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기 재우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기 잠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이라든가 배변, 수유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기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엄마 아빠들이 단순하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쉽고 편안하게 또 수월하게 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아기가 어떤 기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맞는 잠자리라든가 수면 습관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된 잠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환경 조성에서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생활 패턴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수면 교육은 아기를 억지로 울려 재우는 교육, 그리고 엄마가 편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잉베베의 수면 교육은 다릅니다. 잘 시간이 되었다고 억지로 아기를 울려서 재우는 교육이 아니고요. 엄마가 아기의 잠신호를 파악하고 엄마와 아기 모두가 행복한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잠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크라잉베베는 아기 울음 분석 기능 외에 아기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크베 TV 강의, 잡지 칼럼 연재, 1대1 전문가 게시판 상담 등을 통해서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엄마 아빠의 선택을 받은 크라잉베베와 함께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육아, 아기 재우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은하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엄마, 채팅창에다가 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3시 시작 맞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됐네요. 네.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양해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보여요. 네, 저도 보여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제가 흔들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크베맘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인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은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기의 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할 거고요. 시간은 30분 정도로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조금 짧지만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우리 크베맘들과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은 내용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성 제가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구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1교시 수면 교육을 하게 될 거고요. 요 시간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의사나 학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아빠들도 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빠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쉬운 용어로 최대한 어려운 용어는 배제를 하고요. 쉬운 용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쉬운 용어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무 또 쉬운 것만 가게 되면 그렇죠. 아기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전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배우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기 수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이해하는 시간 갖고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적용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수면 들어가기입니다. 아기 수면 들어가기. 많이 보신 내용이죠? 잘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 내용?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내용을 본 거는요, 한참 됐어요. 몇 년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죠, 공감이죠. 그렇죠, 서영섭인맘님, 공감. 그래요, 공감이에요. 이 글이 올라오면 항상 공감 아니면 추천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꼽아봤는데요.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 길게 잘 때죠. 두 번째, 가장 기특할 때, 나 밥 먹는 동안 잘 때. 밥은 좀 먹게 해줘야 되는데 밥을 잘 못 먹게 해주죠. 가장 배견할 때는 늦게까지 잘 때. 늦게까지 좀 자줬으면 좋겠죠. 가장 가슴 졸일 때는 낮잠 자고 거의 잠 깰 시간 됐을 때. 나의 자유시간은 없어요. 끝나는 거죠. 그 짧은 시간도 사실은 자유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공포스러울 때는 자다가 눈 동그랗게 떠서 나랑 마주쳤을 때. 아기랑 눈을 딱 마주치면 그 순간이 거의 각성의 효과가 있어요. 아, 음악 소리가 더 커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음악이 너무 큰가요? 네네. 그리고 가장 힘들 때는 안 잘 때입니다. 그렇죠. 수면 상담 항상 올리실 때 보면 어떤 내용이 되게 많으시냐면 안 잔다는 내용이에요. 낮잠 안 자요, 밤잠 안 자요. 그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기쁠 때는 재우기 시작하자마자 잘 때. 5분 내로 잠들면 완전 올레죠. 그렇죠. 5분 내로 잠들면 너무 좋고, 가장 난감할 때는 실컷 안아서 재웠는데 눕히자마자 깰 때. 좌절도 그런 좌절이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크베 맘들은 안아서 재우는 것을 조금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센서 바로 나오죠. 네, 가장 극적인 반전일 때는 일어나는 것 같더니 또 잘 때.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 없죠. 길게 자주는 걸 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나에게 효도한 것이 뭐냐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낮과 밤을 가릴 때. 효도도 이런 효도가 없습니다. 그쵸? 밤 되면 그냥 바로 자줘야 되는데, 그쵸? 버티고 앉아요. 맞아요, 혜빈이맘님. 버티고 앉아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 감정을 다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기도 해요. 우픈 내용이죠. 그래서 슬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기 잠 재우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아기 수면 이해하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사실 수면 교육 가지고 30분 가지고 교육은 어려워요. 네. 제가 크베맘들과 한 3박 4일 정도의 수면 캠프를 하면 아마 우리 엄마들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의 많은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태어나서 100일까지로 좀 기간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수면 캠프 콜? 진짜 됩니다. 이러면 네, 요청하시면 안 돼요. 제가 힘들어요. 네, 태어나서 100일까지로 좀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어나서 100일까지 어때요? 지금 100일 지난 엄마도 많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요. 먹고 자고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수면과 각성. 어려운 말 잘 안 쓴다고 했죠? 네, 잠과 깨임의 짧은 주기를 갖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60분에서 90분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수면 패턴이 밤새도록 계속 연동이 되면서 밤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수면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보통 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짧아요. 신생아는. 그리고 영유아, 우리 영아 같은 경우에 24개월 영아들은 45분에서 60분 정도로 수면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보다는 짧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아기가 너무 자주 깨요. 너무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요. 원래 맞습니다. 원래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게 맞아요. 이제 그거는 아기가 가지고 있는 잠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질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요거 별표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기질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랑은 좀 달라요. 가끔 이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기가 성격이 까칠해요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기질은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질에다가 환경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엄마의 양육 태도라든가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시면 그것이 점점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음악 소리. 제가 일부러 아기들 옆에 안고 계실까봐 자장가로 넣었어요. 네. 엄마는 조심하면 안 돼요. 아기만 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기 진정을 잘하면 더 잘 잡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진정이라고 하니까 어렵죠. 근데 한글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영어로 넣었어요. 셀프 수딩이에요. 스스로를 위안하는 능력이 있으면 더 잘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진정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저희가 지식을 이해를 해서 배워봤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아기 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밤과 낮에 구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아기들은 밤과 낮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엄마가 아기 리듬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특히 생후 6주에서 8주 전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패턴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의 패턴이 있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려면 엄마가 아기한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6주에서 8주 정도부터 서서히 생체 리듬을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부터는 아기 몸속에서 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잠 호르몬도 조금씩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밤과 낮을 서서히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리듬감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100일까지는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가능하면은 아기 리듬에 맞춰주시고 생체 리듬 만들기에 힘을 써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두 번째, 수면 의식 수립 전에요. 잠자리 조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면 시기가 언제냐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6주, 8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수제맘님, 6주, 8주. 그렇죠. 이유는 그때부터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6주, 8주가 되면 다른 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스스로 자게끔만 하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수면 교육을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수면 의식을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혼자 자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려고 하시는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수면 의식 수립보다는 중요한 것은 잠자리 조성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잠자리 조성이라 하면 뭐냐면
온도, 습도예요. 요새 날씨 어때요? 요새 날씨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아기들이 더 자주 깰 거예요. 그렇죠? 더 자주 깨고 더 자주 찡찡거리고 그렇죠. 아기들도 불편하죠. 어른도 습도가 높으면 불편하듯이 아기도 마찬가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는 항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습기 이용하시는 거로 저를 권장을 드리고요. 컵에 보니까 요새 뭐 쿨매트? 예. 그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어른도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어야 더 잠을 잘 자거든요. 적정 습도 5, 60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온도는 서늘한 게 좋습니다. 예, 서늘한 게 좋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빛입니다. 에어컨은 진리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돌립니다, 에어컨. 네, 저도 에어컨 돌리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빛이에요. 빛과 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강조를 제가 드리고 있고, 사실 전문가 상담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잠, 빛, 되게 질문 많이 올라오고요. 특히 요새 어때요? 아침에 조기 기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기들이. 5시 일어나요. 6시 일어나요. 이런 얘기 많죠? 계절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엄마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위에 생체 리듬하고도 지금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낮처럼, 밤은 밤처럼 지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낮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낮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낮에 어떻게 재워야 되나요? 환하게 재워야 되나요? 안막을 켜놓고 재워야 되나요? 질문하시거든요. 네. 보통 낮에 같은 경우에는 밤보다는 조도가 낮게, 빛이 좀 낮게 재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컴컴하게, 어둡게 재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네, 그래서 낮과 밤의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음 부분입니다. 제가 소음을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그 수면 등 이런 관련한 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음을 말씀을 드리면 텔레비전 소음 굉장히 얘기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텔레비전 많이 틀어놓으시나요? 네.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셔도 일단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엄마는 매일 틀어놓기 때문에 틀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맞아요.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때요? 배밀이 하고 기고 굴러다니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네, 잔상이 남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텔레비전 사용은 엄마가 처음부터 가능하시면 꺼놓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켜놓는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절저 모드로 이용해서 뭐 화면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냄새입니다. 잠자리 조성의 냄새가 웬 말이냐? 무슨 냄새를 얘기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끄럽게 해줘도 잘 자야 된다고? 그건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냄새. 냄새. 냄새 물음표. 이해가 안 되죠, 냄새. 신생아가요. 되게 똑똑해요.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런데 똑똑합니다. 그래서 생후 일주일에서 열흘만 지나도 엄마의 젖냄새와 다른 엄마의 젖냄새를 구별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엄마한테 안겨 있으려고 하는 것은 냄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본 사진 중에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아기가 앉았나 봐요. 엄마가 성인용 베개에다가 엄마 수유티를 입혔어요. 이렇게 입혔어요. 입혀가지고 거기다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넣어뒀어요. 베개를. 엄마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엄마 냄새가 나니까 아기가 잠을 잘 자죠. 그래요. 잘 때 옷을 옆에다 두는 그런 센스 좋습니다. 네. 엄마 냄새가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소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우리 아기들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잠자리 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른도 마찬가지죠. 내 베개, 내 이불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렇죠. 뭐 아무 데서나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어린 아기일수록 몸을 동그랗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기의 잠자리에 좋습니다. 그래서 겉싸개 다 가지고 계시죠? 출산할 때 다 들고 오시니까 겉싸개를 버리지 마시고 아기 재울 때요. 이렇게 외출하듯이 이렇게 싹 싸가지고 바닥에 재워보세요. 덮게 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근한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싸서 두셔도 잠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채팅창에 뭐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순한지, 까다로운지, 느린지, 네, 감싸주라는 거죠. 감싸주라는 거. 덥죠? 네, 에어컨을 같이 돌리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순한지, 까다로운지, 느린지, 아기의 기질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아기의 기질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뭐, 아동학적으로, 어려운 거 원래 얘기 안 하는데 잘, 아동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순하고 까다로우고 느린 기질의 아기들이 전체 65% 정도가 해당이 된대요. 물론 나머지 35%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당 안 된 아기들도 있죠.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기질이. 해당 안 되는 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보시는 책 중에 베이비 위스퍼 땡이라는 책 있죠. 그 책에 보면 책 초반부에 아기의 기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기질이 나와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질을 잘 파악을 하시고 재우시는 것을 힘을 써주셔야 돼요. 순하고 느린 아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10% 까다로운 성향이 아이입니다. 까다롭고 예민한 성향의 아이들은요. 잠 들기 전부터 울어요. 그냥 자면 되는데 못 자요. 근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재우더라도 자는 도중에도 깊이 못 자는 것 같고 자고 일어나서도 웁니다. 그죠? 까다롭죠. 그렇습니다. 이런 아기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엄마가 환경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막 이제 엄마들이 그래요. 아기를 안고서 외출을 하고 싶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까다롭다면 줄이셔야 됩니다. 네, 줄이셔야 되고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시키셔야 되고 특히 잠자리를 심플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기가 자는 잠자리 주변에 뭐 옷가지가 걸려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으면 아기가 자는데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기 자는 방만큼은 심플하게 뭐 예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막 또 벽지 바꾸시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심플하게 네, 그거는 질문 제가 조금 이따 받을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네 번째, 스스로 진정하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셀프 수딩. 스스로 진정하는 기회라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에 뭐 신생아 시기 40일, 50일까지는 가능하시면 속사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아기마다 싫어하는 아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이 자궁 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꽉 싸서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 백색 소음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아기들은 스스로 진정하는 걸 잘 모르죠. 몸도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외부의 도움으로 엄마의 도움으로 최대한 자궁 속 느낌처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바운서라든가 흔들침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배 위에 올려놓고 재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100일에 가까워지면서 횟수를 줄이셔야 되겠죠. 쭉 가면 안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40일, 50일 정도 된 아기들은 어때요? 팔을 조금씩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대소근육이 발달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기 몸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기가 진정은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엄마가 그렇죠. 속삭이 일찍 된 경우에 아기의 손을 입 주변에 갖다 대봐 주세요. 아기가 주먹을 빨기 시작합니다. 네, 스스로 자기 몸을 가지고요.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자기 몸을 탐색하면서 스스로 진정하면서 잠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진정을 잘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더 잘 잡니다. 6개월까지는 손 빨고 자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우리가 배워봤죠. 한번 쭉 봐주세요. 네, 쭉 봐주세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운 지식, 그냥 배우고 교육 끝나면 다 날아가는 지식이에요.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가 있어서 확 지워집니다. 그래서 가끔 도우락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내가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실천으로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나요? 초반에 원체 기술적 실수가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지금. 아기 수면 실천하기 부분인데요. 비공개 글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전문가 상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중순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5개월쯤 됐거든요. 글이 500개가 넘어요. 한 달에 100건 이상 엄마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비공개 글 중에서 이런 건 내가 우리 엄마랑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글 제가 하나 뽑아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아기는 50일 정도 되었대요. 50일 정도 됐는데 지금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고 친정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느라고 자꾸 잘 타이밍을 놓치신대요.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수면 교육해야 되는데 좀 이따 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크베맘을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은 단순히 스스로 재우기만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환경 조성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머니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질문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제가 이거 1번, 2번, 3번 질문하면서요. OX로 질문을 할 거고요. 답변 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 맞추신 분께 물티슈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공부하고 선물 받고 괜찮습니다. 물 한번 잠깐 먹고요. 자, 이제 질문. 대박? 왜요? 왜 대박이지? 선물! 그렇지, 선물 줘야지. 난리 났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준비. 잠자리 장소는 일정해야 하는데, 낮잠도 밤잠도 무조건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옳은가요? OX! 남겨주세요. OX. 맞을까, 틀릴까? 올려봐 주세요. 올라옵니다. 네, 네. X. 네, 엄청 올라오네요. 자, 누구를 드려야 되나? 자, 스톱 그만. 자, 보미파파님 계신가요? 자, 우리 운영진분들 메모 좀 해주세요. 보미파파님. 네, 보미파파님. 네. 자,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그만. OX 그만. 난리 났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마도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X 하신 분도 있는데요. 네, 들어주시면, 왜 O가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가능하면은 한 장소에서만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집도 보면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각각의 공간에 맞는 활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식을 침실에서 먹이진 않죠. 이유식은 식탁 의자에 앉아서 먹이는 거죠. 그렇죠. 잠도 신발장 앞에서 자고요. 베란다에서 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생활의 공간과 자는 공간은, 수면의 공간은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 장소에서만 자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아기가 그 장소, 나의 잠자리에 반복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재우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네가 자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시면 한 장소에서만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외출하셨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가능하면 장소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 장소라는 것이 꼭 엄마와 다른 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방에서 주무시더라도 침구를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재워주세요.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의 움직임으로도 예민한 성향의 아기들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기 침대가 없다면 침구 정도는 다 준비하시니까 따로 놓고 아기를 재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준비하세요. 자, OX도 나갑니다. 자, 백색 소음과 자장가 중에서 더 나은 게 있나요? 잘 때 백색 소음이든 자장가든 들려주면 자는 내내 들려주는지요? 아니면 잠들면 꺼야 하는지요? 이거는요, OX 모른다. 세 개로 갈게요. 자, 답변 주세요. OX 모른다. 세 개 중에서. 아유, 너무 쉽다. 그쵸? 이거는 제 강의 한번 봤으면 다 아실 내용인데. XO 난리 났습니다. 네. 모른다. 모른다 올라오네. 모른다. 네. 많이 올라옵니다. 네. 이제 그만 받을까요? 네, 그만 받겠습니다. 그만. 자, 미니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맘님. 자, 우리 메모 좀 해주세요. 미니맘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물티슈 한 박스. 네, 갑니다. 요거는요, 아기에 따라 달라요. 아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백색 소음은 주로 이제 100일 전에, 모른다 하지만 또 완전 모르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리니까. 백색 소음은 100일 전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장가 같은 경우에는 100일 거의 즈음부터 2달 넘어가면서 돌 그 이후까지도 꾸준하게 들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들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백색 소음도요. 어느 아기는 비닐봉지 소리를 좋아하는 아기도 있고 어느 아기는 파도 소리를 좋아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엄마가 여러 개를 다 틀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 틀어주고 백색 소음 안 맞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다 틀어서 재워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장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 곡을 틀어주시는 것보다는 한두 곡만 선곡을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틀어주세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장가 같은 경우에는요 오르골 그다음에 클래식으로는 모차르트, 브람스 이런 노래가 좋겠죠. 네, 그렇게 틀어주시면 되고요. 자는 내내 들려주셔도 되고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아기의 기질에 따라 틀리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생활소음에 민감한 아기들은 자장가를 틀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건 기질을 보시고 파악하셔서 들려주시면 되고 육성 자장가도 좋습니다. 네, 계속 불러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육성 자장가도 굉장히 좋아요.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수유등 질문이죠. 이건 너무 쉬워서. 근데 약간 애매하고요. 알쏭달쏭해요. 소아과 가서 물어보기에는 약간 좀 내가 뭔가 창피한 느낌? 그래서 못 물어보잖아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막 X 나오고 네, 그래요. 네, 준비 시작. 올려주세요. 준비 시작. 수유등 정도는 켜두고 자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단합됐어. X야, 다. X, 네. 네. 이건, 우리 엄마들이 이거는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그렇죠. 제가, 그동안 남겨줬던 답변만 봐도 다 나와요. 자, 그만 받겠습니다. 네. 민채맘 드릴게요. 민채맘 X, 과감하게 X. 자, 민채맘, 네, 선물 갑니다. 네, 교육받고, 선물 받고, 괜찮습니다. 크베TV. 자, 밤에 재울 때 수유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빛과 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박 커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잠 자는 아기들도요, 예민한 기질에 빛의 민감도가 높은 아기들은 안막을 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분리불안이 들어가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안막 커튼을 치면은 오히려 너무 컴컴해서 잠을 더 못 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기의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개월수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안막 커튼을 친다고 해서 나중에 밤낮에 구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빛의 단위가 1룩스죠. 원래 어려운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1룩스죠. 근데 촛불 하나의 밝기에도요, 아기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촛불 하나만 켜놨을 뿐인데 잠에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꺼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꺼주시는 게 맞고요. 수위등도요, 가능하시면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파란등, 형광등, LED등 사용하시고요. 5시, 6시, 7시 되면은 황색불로 다 바꿔주시고요. 잠들 때는 완전히 꺼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유할 때만 잠깐 켜놓으시고 다 끄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요거는 선물 안 드려요. 죄송합니다. 네, 선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네 번째 질문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낮잠시요, 생활소음을 들려주는 게 훗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울 아가가 너무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깨가지고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도 소음을 내야 하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아기에 따라 틀리고요. 생활 환경이 시끄러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장가나 백색소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너무 예민하게 키우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힘들어요. 그래서 까치발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네, 적당한 엄마 어른들 간의 대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그렇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요런 소리 노출해 주시고, 자장가를 자주 이용하셔가지고 재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어나서 100일까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환경적인 부분을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댓글 한번 주세요. 네, 도움 안 되신다고 하시면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태어나서 100일 전 아기들은요, 너무 스스로 자는 것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주세요. 네, 서서히 그거는 이제 아기의 생체 리듬이라든가 호르몬이 바뀌면서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해주세요. 밤과 낮에 구분 없음, 그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억나시죠? 그 부분은 다 100일 이후에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무슨 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기의 편안한 잠자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시는데 많은 포커스,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교육을요, 크베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크라잉베베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너무 편하죠? 이런 거는 아기를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베 교육은요, 아기를 억지로 울려서 재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시고요. 환경 조성하시는데 꼭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짧죠? 네, 그러나 저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네. 많은 말을 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네, 제가 인서를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잠이에요. 굿잠. 우리 아기한테도 굿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굿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해부어 굿잠입니다. 다음 우리가 만날 시간까지 좋은 잠, 행복한 잠 이루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부어 굿잠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은하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기 재우기가 으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했던 아기의 모습과는, 천사 같은 모습과는 달리 몇 시간씩 잠들지 못하고 보채며 울면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는 육아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재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엄마가 재우지 못한다고 하면 의구심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엄마가 왜 아기를 못 재우지? 무슨 이유로 못 재우지? 라는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때가 되면 잘 잘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잘 잘 것이다 라는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기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되고 또 이루셔야 되는데요. 뭐 수유라든가 이유식, 뭐 놀이라든가 배변과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유식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엄마가 만든 걸 먹지 않았을 경우에 배달 이유식을 먹여본다던가 시판 이유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놀이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라든가 별도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기 재우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기 잠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이라든가 뭐 배변, 수유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기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엄마 아빠들이 단순하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쉽고 편안하게 또 수월하게 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아기가 어떤 기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맞는 잠자리라든가 수면 습관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된 잠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환경 조성에서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생활 패턴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수면 교육은 아기를 억지로 물려 재우는 교육, 그리고 엄마가 편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잉 베베의 수면 교육은 다릅니다. 잘 시간이 되었다고 억지로 아기를 울려서 재우는 교육이 아니고요. 엄마가 아기의 잠신호를 파악하고 엄마와 아기 모두가 행복한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잠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크라잉 베베는 아기 울음 분석 기능 외에 아기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크리에이티브 강의, 잡지 칼럼 연재, 1:1 전문가 게시판 상담 등을 통해서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엄마 아빠의 선택을 받은 크라잉 베베와 함께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육아, 아기 재우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